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를 동경하고 부자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우리는 현재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부자처럼 보이는 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돈이 없고 매달 카드 대금에 쫓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든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면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되는 11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11개의 특징은 성격,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이 특징들을 알고 변화를 시작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징. 첫 번째, 사람을 질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자신보다 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원래 부자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질투합니다. 스스로는 노력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본인이 스스로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다. 가난한 사람은 마이너스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자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인생 싫다라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은 모르고 돈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고 사고가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의욕도 없고 점점 스스로 부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작심삼일로 끝내버리는 게 익숙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 가지를 꾸준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해도 부자가 될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부자의 습관이라고 알려주더라도 한두 번 해보고 나서는 꾸준히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중간도 못 가고 그만두어 결과적으로 시간을 낭비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에는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응을 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라고 태연하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하는 것, 다른 사람의 탓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주위로부터의 신용마저 잃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 그마저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들이 사실은 가난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게으르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시간에 대한 사고방식은 시간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시간과 돈을 동시에 낭비합니다.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행동만 하더라도 주위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자각하지 못하고 오늘은 계획이 없다. 그래서 시간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노력도 없으며 지나치게 스마트폰 게임과 SNS로 시간을 허비합니다. 애초에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노력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와 돈을 낭비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적 특징.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 사물을 보는 방식이 극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도 같은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시점을 바꾸어 보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일곱 번째, 일은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서 잔업을 하라고 하면 다들 일하고 있으니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일을 할 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 내 감정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지한다 생각하고 당신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를 향상시킬 자기개발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돈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취한 일이 아니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의욕은 없고 노력하여 수입을 올리려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매일 변화가 없는 날들이 지나갈 뿐입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주하고 더 나아가 성장시킬 마음이 생기지 않으므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9번째,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아무 목적 없이 돈을 저축할 뿐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저축에만 집착합니다.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으니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사용하는 방식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통된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무심코 돈을 쓰며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0번째, 자신에게 보상하며 돈을 사용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흔한 것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포상이라고 하며 자신에게 돈을 씁니다. 가끔은 낭비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빈도가 높다면 그냥 낭비일 뿐입니다. 희미하게 깨닫고는 있지만 자신에게 포상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수입 이상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수입이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 쇼핑이나 취미로 돈을 사용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돈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가난한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일의 작은 것부터 생각해야 하며 작은 변화가 부자에게 다가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가는 것은 어떨까요? 냉정하게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동기부여 효과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냉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